절반까지 내려온 상태, 단타를 친다고 해도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다. 수익률은 40%, 50%까지 육박한다. 그래서 입찰한 결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직장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종잣돈으로 공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최근에 우리 회사가 입찰, 낙찰 받았던 사례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소액 5천만 원 정도로 입찰 그리고 낙찰 받았던 물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머금고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 입찰했던 물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165-9번지 물건입니다. 압류 물건입니다. 용도는 답이고요. 면적은 666제곱미터입니다. 지분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 이 면적은 전체 면적이 아니라 지분 면적입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9,324만 원입니다. 평당 약 40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자, 입찰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5번 유찰돼서 마지막 회차까지 왔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의 농지입니다. 도로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 농지인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디스코 지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정보 보시면 최저 입찰가 예정 금액은 4,600만 원입니다. 5번 유찰됐고 마지막 6회차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의 2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당 최저 입찰가는 23만 원 정도였고요. 이 지역 동일 지목의 시세는 약 45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면적 정보 보겠습니다. 666제곱미터 201평 정도입니다. 전체 면적은 402평이었고요. 주소 확인하시고 이용 상태는 전이고요. 기타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 정보는 보셨고요. 이제 등기사항을 통해서 권리관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에서 보시면 2번 가압류 2021년 7월 30일로 순위가 제일 빠릅니다. 말소 기준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강제 경매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 물건에 공매와 경매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는 서로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공매든 경매든 먼저 낙찰받고 잔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어서 입찰 전 알아야 될 주요 사항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물건 보시면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이 가능한 개인과 법인만 입찰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필요합니다. 농지대장이 필요하다.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풀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의 경우에는 입찰을 하려면 사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임대든 소유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라면 농지대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성공적인 공매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분석 시스템에서는 이 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입찰했는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지분 토지 정밀 분석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 나와 있고요. 손품 단계 파악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생산 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01평, 도로 전면 상태는 세로 한 면 불, 도로는 있으나 자동차 통행은 조금 불편하다. 감정평가 금액 9,324만 원, 최저 입찰 가격은 4,662만 원입니다. 딱 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매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한 달 만에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집행기간은 캠코고요. 자, 다음 입지 분석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IC입니다. 이 물건은 IC에서 약 1.6km
10km 떨어진 위치에 입지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접근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0.8km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은 이 토지의 토지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영천 지역은 경마공원 산단 국도 확장이 확정되었고요. 1호선도 연장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요인들은 이 토지의 지가를 계속 밀어 올리는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규제 현황 보시면 농지정 반드시 필요하고요. 농지대장 필요합니다. 왜? 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확보가 안 된다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보증금만 날리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월달 기준으로 평당 46만 원이었고요. 최저 입찰가는 절반가 23만 2천 원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인접지 시세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평균 4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입찰가에 근접해서 입찰한다는 전제를 깔자면 실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보증금 470, 잔대금 4,200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등기상의 권리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온비드에서 보신 것처럼 가압류가 순위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됐습니다.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특수 권리 분석입니다. 이 물건은 지분 물건이었죠. 지분 비율 50%였고요. 상대방 지분권자는 1명입니다. 해결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서로 매도 매수하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수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건이었고요. 다음은 손품의 마지막 단계, 전화 임장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하시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끌어만 내시면 전화 임장은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을 때 알아내야 될 것 두 가지, 시세와 매수세, 얼마 정도의 가격에 팔리는지, 이 물건과 비슷한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은지 두 가지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을 때 평당 40에서 5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 지역의 각종 개발 호재 때문에 거래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으나 급매물조차 없다. 물건이 없어 팔지 못한다라는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전화했을 때는 농지대장 반드시 보유한 상태로 농지증 신청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임장까지 마치면 이 손품으로 파악한 내용을 들고 발품을 파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발품을 파는 단계에서 가장 주의 있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파악한 자료와 현장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면 성공적인 발품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요. 현재 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표시되어져 있고, 우리가 사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파악했던 가격 정보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볼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머리품을 파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입찰을 할 것인지 얼마에 입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요약했습니다. 경북 영천 지역의 녹지지역 지분 토지로서 유찰은 5번 되었고 지금은 6회차다. 그래서 감정가의 절반까지 내려온 상태이다. 개발 호재는 많다. 단타를 친다고 해도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다. 실투자금은 5천만 원 미만이며 수익률은 40%, 50%까지 육박한다. 그래서 입찰한 결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낙찰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쉬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소액으로 지분 물건에 투자할 경우 수익을 50%까지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물건입니다. 그 정도로 우량 물건이기 때문에 공유자조차도 이 물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분 물건은 이 물건처럼 애써서 낙찰받아 봤자 공유자에게 다 빼앗길 것인데 무엇 때문에 신경을 쓰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매의 경우 경매보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으로 물건을 빼앗길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분 물건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혹여나 불안해 하실까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깰 수 있는 비법, 막아낼 수 있는 입찰가 산정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